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한 음식은커녕 밥 한 숟갈조차 불편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잇몸이 시리고 피나는 게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은 치매, 암, 심혈관 질환, 당뇨까지 여러 전신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입이 자주 마른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잇몸관리법의 종합판. 유튜브에서 잇몸, 치아, 구강 건강 영상을 몇 개씩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 전문가의 최신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가장 쉽게 한 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반드시 알아야 할 잇몸 건강 정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진실과 오해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잇몸병 얼마나 흔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 중 무려 절반 가까이 47%가 잇몸병을 겪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고 60, 70대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겪으셨을 거예요.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잇몸병 그냥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다가 결국 빠진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잇몸병은 전신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위험이 22%나 높아진다는 미국의 6,000명 대상 장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암 발병이 13% 더 높아진다는 국내 세브란스 연구도 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협심증,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 골다공증 등 주요 만성 질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잇몸병 세균과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세요. 첫째, 50대 이후 중장년층이신 분,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둘째, 갱년기 여성분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과 뼈가 약해지고 입마름이나 구강건조도 더 심해집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침분비가 줄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잇몸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입이 자주 마르는 분. 침이 바로 구강 면역, 세균 억제의 핵심입니다. 잇몸병의 원인과 진행. 잇몸에는 원래 세균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제대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잇몸에 염증, 즉 치은염이 생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뼈까지 파고드는 치주염, 풍치로 진행할 수 있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게 됩니다. 이 치은염에서 치주염, 풍치로 진행되는 걸 막으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치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아픈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가끔은 음식물 찌꺼기나 일시적 상처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피가 나거나 쉽게 낫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세균 번식, 잇몸 염증의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죠. 피가 나도 양치질을 계속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합니다. 피가 난다고 양치질을 안 하면 세균과 찌꺼기가 더 쌓여서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피가 너무 자주 나거나 잇몸이 심하게 붓고 아플 때 혹시 치과 가기 전에 집에서 뭘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헥사메딘 가그렉을 단기간 일주일에서 2주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그렉은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사랑니 수술 후 소독, 잇몸 염증 관리에 실제로 많이 쓰는 약입니다. 서서히 세균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약국에서 3,000원 정도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요. 아침, 저녁으로 물과 1대1 섞어서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가글 후 뱉으면 됩니다. 또는 붓고 피나는 부위가 있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에 원액을 살짝 묻혀서 해당 부위를 더 꼼꼼히 닦아주면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강한 만큼 2주 이상 오래 사용하면 착색, 미각 변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단기간, 그리고 반드시 치과 치료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잇몸약, 소금물 가글, 민간요법 정말 효과 있나요? 소금물 가글 많이들 해보셨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붓기를 줄여줄 순 있어도 염증이나 세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모, 자극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잇몸약 약국에서 많이 팔죠. 대부분 증상만 완화할 뿐 염증, 치석, 세균 같은 원인을 없애주지 못하면 결국 또 악화됩니다. 치과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근본은 양치와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얼마나 자주? 보험 적용은?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는 잇몸 치료의 기본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꼼꼼히 닦아도 칫솔질로 안 떨어지는 치석은 반드시 치과에서 제거해야 해요. 스케일링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5,000원 내외로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칫솔질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할 수 있고, 평소 잇몸이 약하거나 질환이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치과에 꼭 가야 하는 이유, 엑스레이 등으로 겉으로 안 보이는 뼈 손상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 5가지. 첫째, 식후 3분 이내에 꼭 양치질 하세요.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급증합니다. 둘째, 칫솔질만으로 부족한 부위는 치실, 치간 칫솔을 꼭 함께 사용하세요. 셋째,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넷째,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것. 침은 최고의 구강 보약, 세균을 억제해줘요.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승장, 예풍, 염천혈자리를 자극해주시면 좋습니다. 입술 아래, 귀 밑, 턱과 목 사이 이 세 군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침이 고이고 입안이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침이 고이면 입안 곳곳을 혀로 마사지해주는 침 샤워도 해보세요. 다섯째, 딱딱하고 질긴 음식, 끈적한 음식, 당분 많은 간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잇몸 손상, 세균 번식의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여섯째,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뼈와 치아 건강의 기본이죠. 우유, 치즈, 멸치, 두부, 시금치, 연어 등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하면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있을 땐 즉시 치과 방문. 양치할 때 자주 피가 난다. 잇몸이 붓거나 고름, 냄새가 난다. 치아가 흔들린다. 시린 증상이 심해진다. 틀니나 임플란트 주변이 붓는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미루지 말고 꼭 치과에 방문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치아가 빠지는 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 튼튼한 잇몸으로 맛있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큰 행복 아닐까요? 잇몸 관리,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잇몸 건강이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